중개사고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흥부노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개사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개사고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 잘못해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런 반응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입장 바꿔 생각했음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게 바로 사람이잖아요. 이래서 사람 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중개사고 없이 중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결국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답이에요. 계약서만 잘 보고 잘 읽어도 중개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특약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물지의 주소, 면적, 금액에서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날짜,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금액까지, 잔금에 보증금이 포함인지 아닌지 등 뭐 하나 빠짐없이 신경 써서 써야 합니다. 제가 계약서에서 보증금 금액을 놓친 적이 계약서 작성할 때 보면은 특약사항이 넣는 사항도 많고 수정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가장 오래 붙잡고 있어서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들, 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계약의 본질입니다. 금액과 날짜, 면적 등 불변의 숫자들이야말로 정말 신경을 써서 적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숫자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나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용어를 알 수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입에 붙어서 손님들한테도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어쨌든 고지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한 건 없습니다. 꼭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 계약서, 특약 내용 포함해서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중개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계약서랑 확인설명서는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고는 기본을 당연하다 생각했을 때 터집니다. 기본을 기본으로 생각 안 할 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중개사고가 나서 법정 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대부분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잘 하시고 빠짐없이 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중개사고 예방의 가장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는 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나의 실수나 잘못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사실 이해해줄 의무도 없고요. 없던 잘못도 만들어내는 판에 내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인중개사는 반사기꾼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중개사고가 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반응이지 절대로 괜찮다 하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보면 괜찮은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 스스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 여부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했던 일과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중개사고가 있건 없건 중개의 모든 과정에 임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니까요. 결과가 어찌됐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입니다. 계약이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사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계약은 내가 중개를 했기에 일어납니다. 모든 계약이 내가 중개업을 하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냥 계약을 하지 말걸. 지난 일 후회해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제일 쓸데없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를 이해하게 되면 추후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당장 힘들고 괴로운 감정에 지칠 수 있지만 감정이 아닌 과정을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멈추면 제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나만 멈춰있지 나 외에 모든 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자리가 아니에요. 중개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죠. 근데 계약도 나 혼자 잘해서 성사되는 게 아니듯이 중개사고도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사람 일이고 큰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중개사고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잘 작성하시고 있는 그대로 고지 잘 하셔서 성공적인 계약 응원드립니다. 중개사고 없이 계약서 많이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부놀부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